부동산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 뵙고 시장에 대한 전략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는 또 국제유가가 가장 핫한 키워드였더라고요. 관련해서 저희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좀 의외죠. 왜 의외냐면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그 다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사실은 어저께 유가의 상승은 오만회에서 두 척의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가 유가를 공급 차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는데, 제가 과거 사례를 쭉 들여다보면 유조선이 억류되는 건 있어도 피격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게 공급 차질에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거의 싸움인데요. 피격이 됐다라는 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다가올지는 봐야겠지만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우하고 유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우 차트 일봉으로 보면 오늘 새벽하고 내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일단 양봉을 세워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양운 안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똑같은 패턴이 이 과거에도 한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현재 간다면 오늘 새벽하고 이제 내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 차트를 만들 확률이 높고요. 올라선다 그러면 일단 저항고점까지 열어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유가를 잠깐 차트를 봤는데 이 차트를 보면 지금 또 한 번의 위기가 유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유가가 음운 안으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진입을 했는데 상단선 부분에서 그냥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려가지고 음운에서 일단 바닥을 형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일목균형표상에서 후행 스팬이 사실 요번에 여기를 딱 뚫어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자리였는데 그걸 돌려 세웠잖아요. 돌려 세웠는데 다시 제자리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을 간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그 저점에서 반등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빠진 것 대비로는 주가에 영향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근데 유가가 일부 반등하니까 주가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미국 내에 재료가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끌어올린 거, 그러니까 유가로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니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끌어올리는 상황.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7월 달, 9월 달 두 번도 할 수 있다. 또 골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리 인하 정말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면은 뭐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위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무역 전쟁을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일지 아닐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24일 그 정도 전후니까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겠죠.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나라는 부분이죠.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권 침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권 침해하는 상황이 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제가 이 G20 정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만에서 요즘 데모를 하고 있죠. 시위를 하고 있죠. 그게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국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서는 결코 여기서 무역 분쟁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 대만 부분이나 이런 것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게 어느덧 수그러 들면서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있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정말 답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견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 양봉에 대한 절반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못 왔다가 절반까지 왔거든요. 왔다가 아랫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G20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가 없을 때는 또 이게 차트가 바뀌겠죠. 근데 지금과처럼 끝까지 대응을 하겠다라는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지수가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외다. 자 그렇다면 결국 그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핑퐁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쩌면 합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중국 무역 마찰이라는 게 이게 지적재산권만 아니었다면 100% 확신을 갖겠는데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자꾸 머리에 걸려서요. 그게 될까요? 라는 부분이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일 텐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디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가 이 코스닥에 거립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그 원달러 약세가 지금 계속 높아요. 그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디램 가격이 낮아졌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재평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 1, 2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간다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다. 근데 가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건 맞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44,700원, 600원 아마 이 정도 얘기했죠. 근데 지난번에 갔다 온 자리를 보니까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보면 얼마였냐면 4만 거의 5천원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돌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기로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움직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는 게 이제는 기관이 사야 한다는 거예요. 기관과 A금이 사야 되는데 기관들이 기관화 장세를 연출한다면 기관들은 결국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올 거고 그게 간다면 시장은 갈 수 있죠. 결국 시장은 또다시 삼성전자의 포인트가 맞춰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고 계시네요. 저희도 일주일 보냈고요. 이제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오시면 이제 6월 주 후반에는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월 후반에는요. 그러니까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공감뜻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